처방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스타틴의 효력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나야 나타난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따라서 이 책을 쓰는 이 순간에 스타틴 덕분에 생명을 연장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추정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나 피어스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지만 스타틴 덕분에 생명을 구한 사람이 500만 명이 넘을 거야. 이런 개소리를. 스타틴 페니실린이 감염질환을 했던 일은 심장혈관의 한 약품이죠. 하여튼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게 뭡니까? 스타틴이 지금도 만들어진 심장질환 약 중에 가장 중요한 약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약인 말은 틀렸습니다. A는 아니지만 B도 아니다. 이게 뭔 소리야? A는 아니고 B는 긴데 B는 아니고 A는 기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개소리죠. 현재 미국의 스타틴 제제 복용하는 사람들은 전체 성인의 10%에 이른다. 65세 이상 노인의 20%가 매일같이 이 귀중한 약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불쌍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타틴 몇 가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빵에 엽산을 넣고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처럼 이 책을 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뷰딱 같고 살 가치가 없는 책을 썼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수도 불소화 사업이야말로 인간을 아까 전에 뭐지 석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참 이 불소는요 그 독극물로 봐도 돼요. 이걸 플로라이드라고 그러는데 음식이나 마시는 음료에 스타틴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이 죽일 놈들이죠. 이게 수돗물에 염소 타야 된다, 뭐 불소 타야 된다, 각종 뭐 독극물을 넣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뭐 그래핀도 많이 지금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약회사 가운데 한 곳에도 공로가 인정받은 적이 없다. 일본 업체에 따르면 무척이나 생명력 이건 제가 좀 전에 했던 건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스타틴의 위성은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높아졌다. 전쟁 당시 일본의 꿈이었던 한 사람이 발견한 스타틴 후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한다라는 뭐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헌. 제가 제목을 짓자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죄악. 이렇다 엔도라는 사람은 이 지금 일본에서 뭐 일본 말로는 이지메라 그러는데 이지메 좀 당해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정말 잘못된 약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한 명이 좀 깝죽깝죽대면서 제가 뭐 그 사람이 스타틴 계열 약 먹길래 얘기해줬더니 듣지를 않더라고요. 막 뭐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많이 먹어라.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치료법 사열이다. 혈관을 절개했을 때 혈액이 너무 진하게 흘러나오지 않으면 의사들은 피를 빼내려고는 거머리를 붙인다. 뭐 쭉 읽어보고요. 콜레라 환자의 혈액을 분석한 오션에는 콜레라 환자가 수분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염분도 상당량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거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분을 붙잡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꾸 저염식 하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 데인저. 이거는 죽음과 같은 얘기래요. 여러분 소금은요. 이 소금이 있어야 수분을 잡을 수 있어요. 몸에 이 소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그 탈수로 죽어야 돼요. 탈수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마치 인류를 구하는 것처럼 결국엔 여러분들 닌겔 꼽을 때 그게 뭡니까? 다 소금물이지. 예? 사람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막 죽을 때 뭐 막 소금하고 설탕하고 타갖고 막 당 섭취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사날 때. 아이고 이런 나쁜 놈들. 이게 알아냈다. 하긴 혈액 자체가 생리식염수가 아닌가. 렌시지에 실린 논문에서 그는 정맥에 거위 깃대를 꽂아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넣는 방법을 권하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50년 동안 오샤네의 공고를 무시했다. 그런데 1800년도 후반에 약하게 과학적인 토대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정맥으로 생리식염수를 넣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거듭 증명됐고 콜레라 치사율도 40%를 떨어뜨렸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 과연 콜레라라는 게 정말 이들이 말하는 점 일까 띠오리일까 이론일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거 이 소금물에 의해서 이런 그 설사가 멎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상 김일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치고 흑사병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요. 된장 뭐 고추장 전부 소금 들어가거든. 아이고 소금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이 새끼들 말 듣지 말고. 치사율도 40% 떨어졌다. 1900년대 초반에 정맥 용액을 더욱 순수하게 정제하자 치사율은 20%로 떨어졌다. 정맥주사 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이유는 신체가 면역 능력을 끌어올려 감염균에 맞서올 수 있는 때까지 탈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 항생제 개발하면서 의사들은 이제 단순히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닌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겠다고 믿었다. 항생제는 콜레라를 일으키는 병원균을 직접 공격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콜레라에게 걸린 사람은 탈수 반응이 너무나도 빨리 시작하기 때문에 항생제만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항생제는 이런 데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은용액이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루에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전체 몸무게의 10에서 20% 차지하는 20리터가 될 경우 환자는 항생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사망할 수 있다. 백신을 함께 투여 는 것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저는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런 말을 나오면 1940년대 정맥주사요법을 이용한 탈수 방지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전문 분야는 예일 대학의 데니얼 데로, 제가 아까 전에 에일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온 애들 중에 스크램본즈가 많아요. 데로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환자 몸에서 빠져나간 화학물질을 정확하게 하고 환자 몸의 화학 상태로 어떤 식으로 또한 어느 정도가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럼 환자의 몸에서 빠져나간 화학물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해내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알아낼 수 있었다. 여러 차례 실험 끝에 데로는 정맥주사 용액에 설탕, 포도당, 소금, 칼륨,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에는 대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항상성 유지, 이게 다 필요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콜레라 같은 질병이 유발하는 심각한 설사를 정맥주사 용액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1948년 미 해군 의사 로버트 A. 필립스는 데로의 제조법대로 만든 정맥 용액으로 콜레라 사망률을 5% 이하로 낮추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데로의 정맥 용액을 사용하면 의사, 간호사, 적절한 장비 살균 처리 같은 복잡한 조건이 필요한데 콜레라가 유행하는 곳들 대부분들이 그런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이게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또 둘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낮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콜레라라는 게 이들이 말하는 뭐 세균이 아닌 또 다른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으니까. 병원이 없는 곳에서 환자의 탈수를 치료하는데 채소갈, 구주, 콩나물, 바나나, 소금물 같은 다양한 혼합물이 섞어 만든 조제약을 쓰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 혼합물은 맹물을 마실 때 그렇듯이 그대로 다시 토하게 되거나 설사를 통해 환자의 몸 밖으로 배설됐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콜레라가 죽음을 부르는 심각한 병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요 놈들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뒤에서 어차피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연은 발로 바닥을 문지를 때 생겨나는 수많은 음전하를 손가락을 통해 금속 물질로 전해주고 그 금속 물질은 받은 전하를 땅에 되돌려준다. 그때 인체는 정전기를 느낀다. 마찬가지로 양이온인 장속 나트륨 이온도 음이온 염화 이온과 균형을 맞추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 때문에 다량의 물이 장 속으로 들어온다. 세포막울 사이에 이온의 농도를 맞추려고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신체의 화학 균형이 깨지면서 장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 물은 폭포수처럼 직장으로 흘러나가는데 직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은 하루에 4.5리터 정도뿐이다. 결국 삼투압 현상으로 세포 밖으로 나온 수분은 고스란히 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분을 잡아둘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다 필요한 거예요. 당분도 필요하고 염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지금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의학계에 있으니 흔히 별다른 고통 없이 배출되는 물 많고 양 많은 설사는 감염된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갑자기 시작된다. 구토도 비교적 일찍 시작하는 증상이다. 구토와 설사가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 환자의 피부는 차가워지고 쭈그러들며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희미해진다. 탈수 현상이 계속되면서 환자는 결국 쇼크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고 죽게 된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탈수 증상은 훨씬 뚜렷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 목마름, 움푹 들어간 눈, 마른 혀, 주름진 손가락,
허약해짐 등이 아이들의 탈수 증상이다. 탈수가 진행된 아이들이 손등을 접었다 놓으면 몇 분 동안 지분 자국이 그대로 남는다. 아이들의 장은 하루 동안 전체 체액의 절반을 교환하는 반면에 어른의 경우 하루 동안 교환되는 체액의 양의 전체 양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나타난 탈수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콜레라에 걸린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다는데 이거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좀 하나의 그 물질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SiO2라 그러죠. 뭐 그 규소죠, 규소. 요 규소 보면은 얘네가 하는 일이 있는데 콜라겐이라고 무조건 먹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규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뼈를 튼튼하게 하네, 아니면 대사를 이루어주네, 항상성을 유지하네, 이런 것들이 이 규소가 하는 역할인데, 특히 이제 이 주름 뭐 개선이라든가, 뭐, 기타, 또 혈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규소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자꾸 이제 또 주름 얘기하니까, 제가 우르셀이라는 화장품을 했는데, 참 놀라워요. 그렇게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좀 전에 페니실린은 했고요, 공원도 했고, 50년 동안 공구를 무시했다라는 얘기도 했었나요? 요법을 이용해 탈지분이 가장 두각낸 그 예일대학교, 이거 예일대학교 했고요. 흔히 별다른 고통 없이 복잡한 원리를 조금씩 세포막에 나트륨과 포도당을 결합해 두 물질 동시에 이동시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여기 내용은 대충 이렇고요. 이거 제가 그 영화 어스라는 겁니다. 어스라는 그 영화에 그냥 영어로 어스 이러면 되는데, 이 앞에 제가 VIR 바이러스 할 때 어스라는 게 자꾸 떠올리는데, 여기 예레미야 11장 11절이 계속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저주가 나와요. 저주.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여기도 원아이가 또 여기에 의해서 이제 그 가면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제 V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6이라는 걸로 알 수 있는데, VI가 되면 이제 뭐 또 7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맞죠? 6이네요. 6. VI가 합쳐져 갖고 옆에 있으니까, 이 V가 5인데 I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6. 그리고 이제 6은 또 거꾸로 되면 인간의 완성체인데, 여기서 이제 진짜 인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카피된 인간이 있겠죠. 그리고 R은 참 이게 R은 이상하게 여기서 토끼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토끼하고 이제 쥐가 실험 대상군으로 상당히 많은데, 라하고 rabbit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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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쥐 새끼, 이 라가 꼭 들어가는데, 이 라가 그렇게 부자할 것이 없는 건가?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요, 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음모론 얘기하니까 더 아주 깊게 있게 알고 싶은 분은 제가 따로 5천만 명이 넘는 인명을 구하다. 과연 그럴까 이거죠. 저는 좀, 게토레이가 흡수되면서 경구 수분 보충 용액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경구 수분 보충 용액 대신 설사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다. 게토레이는 건강한 운동선수들이 단순히 땀으로 흘린 수분을 보충하려고 만든 용액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빠져나간 수분이 전체 몸무게의 10에서 20% 차지하는 20리터를 이룰 경우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 콜레라는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른 병으로 알려져 있다. 콜레라에게 걸리면 첫 번째 증상인 설사가 시작된 후 3시간 만에도 죽을 수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거고요. 동료들은 위장, 페인트, 에어로졸, 식수를 정화할 물질 같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다. 블로그 또한 새로운 살충제인 DDT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도 감독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블로그는 아버지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뭐 그런 얘기, 록펠러 재단에서 의사가 의뢰가 들어왔다. 1940년 록펠러 재단은 스테이크먼을 비롯한 농업 전문가들을 멕시코에 파견해 군지로 고생하는 나라에게 도입할 효과적인 농업 프로그램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 테이크가 목숨까지 뺏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아라. 예? 먼저 줘라. 뭔가 이제 야 니네들 농사짓기 힘들지 뭐 이런 뭐 방법이 있어 유전자 변형 뭐 이런 게 있어 이 줘요. 그리고 이제 뭐를 받냐? 그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다 뺏어갈 수 있는 짓거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 예를 듭시다.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까 하다가 아까 전에 그 필리핀 얘기 나와서 할까 말했는데 뭐 황금살 한다 그래갖고 오히려 아이들 그 눈이 그 실명하는 경우도 생겼지만 또 이놈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판자촌 집이 많았죠. 판자촌. 이 판자촌을 뭘로 짓습니까? 이제 나무하고 못이죠. 이 못이 비를 맞으니까 이게 뭐 산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썩었다고 하긴 뭐지만 이 못을 아이들이 실수로 뭐 어른이든 밟아요. 밟으면 이 뚫리죠. 이제 파상풍이라는 게 생기죠. 이 파상풍을 막겠다고 한 짓이 뭐냐면 정말 충격적이게도 제가 뭐 여러 차례 4년 전, 5년 전에도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막 20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파상풍 이제 백신 중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죠. 뭐냐? 인간 육모막성 선자극 호르몬 이거를 넣어놨어요. 이게 뭐 하는 걸 봤더니 임신을 불능케 합니다. 아니 파상풍 주사에 왜 이 임신이 불가능한 물질이 들어가냐고. 모르겠어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연구해보려고 했다. 조나단은 농업연구기반을 조성하라는 것이 답이라고 보고 했다. 조나단은 멕시코와 같은 나라가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 원조에 기대지 않고 자국민을 먹여 살리려 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 같은 보고를 받은 록펠러 재단은 스테이크먼에게 기꺼이 연구 기반을 조성해볼 자본금을 제공할 테니 프로젝트를 이끌 책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스테이크먼은 자신이 제자였던 조지 하라를 추천했다. 스테이크먼과 하라는 멕시코에서 해야 할 일을 계획했다. 두 사람은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운영해 나갈 특수연구소를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소를 실제로 운영할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었다. 수연구의 가장 큰 목표는 젊은 멕시코 과학자들에게 최신 농업 기술을 가르쳐 이른 시일 안에 직접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격언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인도에서 녹색혁명을 시작하다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도 엄청난 그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시작하자마자 그 빌 게이츠를 빠는 얘기가 쭉 나왔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제가 지금 뭐 수비학 얘기하면은 잠깐 뭐 이 정도 유튜브를 들었으면 1시간 넘게 찐팬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B라는 알파벳은 요거하고 요거 띄면 13이라는 게 나와요. 한마디로 M이라는 거죠. 13번째에 있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M은 당연히 일루미나티죠. 모르시는 분은 그냥 13 블러드라인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M이 나옵니다. 일루미나티의 로고예요. 근데 1이란 말이에요. 1. 이거 뭐예요? 병들다. 병이잖아요. 병. 이 병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A가 빠졌다고 봐야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루미나티의 그러니까 빛을 모으는 자니까요. 병을 게이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을 열어 제끼는 사람이야. 이 이름에도 뜻이 있더라. 그냥 알아는 보세요. 1950년대 말이 되자 블로그가 멕시코에서 개발한 밀 품종 덕분에 멕시코의 밀 생산은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됐고 멕시코 과학자들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이제 블로그가 멕시코를 떠날 때가 된 것이다. 블로그는 바나나 질병을 연구하는 알짜리를 놓고 열대과일 회사와 조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무렵 록펠러 재단에서 또 다른 재앙이 눈에 돌렸다. 재앙에 이번에는 아시아의 임박한 기근이 문제였다. 1960년대 초반에 아시아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나 아시아 농부들은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 때문에 엄청난 기아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중에 미국이 인도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수백 명을 굶어 죽게 함으로써 스스로 인구를 조절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 무렵 미국의 식량 수출 계획에 인구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패덕 형제의 기아 1975년 미국의
결정,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비롯해 기와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이,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여러분들 우리는, 자 이거 피부색 얘기하면 참 그 멍청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황인종. 그 지금 뭐 KKK라고, 이 KKK는 이제 11번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3이에요. 자, 백인 우월주의자를 이제 KKK단이라고 하고, 알버트 파이크가 옛날에 이거 남북 전쟁 때 북부군이었겠죠? 아, 남부군이었죠. 알버트 파이크. 이 프리메이슨 33도가 이제 KKK 수장인데, 그 백인만이 이제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프리메이슨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쓴 책이 있죠. 모럴스 앤 도그마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방법론이 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은 그 이스라엘을 이제 끌어들여서 세계전쟁을 만들어라,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라피 그 한국에 핵이 온다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영상을 찍었던 사람, 그리고 영상을 찍고 얼마 전에 죽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제 false flag가 대한민국에서도 발생했다고 제 눈에는 보이니까, 아이고 어쨌든 뭐 이런 책이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자니, 인구 폭탄을 쓴 생물학자들과 파월 애틀이 특히 유명해졌다. 그는 인도가 자급자족하게 된다는 주장을 환상일 뿐이라며, 자급자족이 와서 아무리 요란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도 1970년대와 80년대에 수십억 명이 기아로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기술도 그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원치는 않죠. 그러니까 단일 정부의 핵심적인 사항이 인구가 많으면 끌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그 각국 정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 근데 자국민을 이 어떤 권력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제왕이 고의로 어떤 그 뭐 first flag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 쪽, 뭐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인구를 이제 줄이는데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리는 어떤 싱크탱크라는 놈들이 그 오다를 주고 각국에,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CIA라든가 뭐 FBI라든가 이런 수사기관부터 해서 아까 전에 뭐 IMF라든가 뭐 여러 가지 BIS라든가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전부 움직여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 또 비밀 단체가 있을 거고요. 뭐 MI5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애들이 움직여 갖고 각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 애들 말을 따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고 봐도 돼요.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보를 자꾸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그런 짓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냥 의심이 들 정도로. 아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록펠러 재단 볼로그를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을 현장에 보내 현지 실정에 조사하도록 했고, 아시아로 달려간 미국 과학자들은 거기서 굶주림과 가난을 목격했고, 너무나도 비참한 나머지 많은 이들이 넋을 잃고 지경이었고요. 그러나 볼로그는 패배주의자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는 아시아에 처한 문제를 타파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뭐였냐? 뭐 이제 보시면 이제 옥수수 얘기가 쭉 나오지만, 여기 보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키프로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파키스탄, 중동 여러 나라, 남아메리카 10개 나라 온 사람들이 훈련생으로 받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농업은 진짜 잘하는데, 그래서 일단 파키스탄에 95,000달러짜리 의미에 틀린 철자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캡처를 하는 거는 뭔가 읽어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갖고 한 건데, 대담한 방역결함을 내딛기 시작했고, 인도 정부 뭐 이렇게 종자 18,000돈 뭐 얘기 나오고,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냥 뭐, 엄청난, 성공을 해서 제가 뭐 사진을 찍긴 했는데, 뭐, 많은 수확을 거뒀다라는 얘기입니다. 10원에 줄어들었다. 건설한 수많은 관계, 한번 몬순이 필요한 거, 윌리엄 고드,
농업 분야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 밀과 쌀이 새로운 품종이 빠른 속도로 보급된 것은 새로운 혁명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학기술이 가능하게 해준 혁명을 나는 녹색혁명이라고 부른다. 생명을 살린 것은 영양분이라고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 계속 같은 말 번복이 되는 거죠. 미네랄하고 비타민이다. 1960년대에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1970년대가 되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대량 기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 무렵 식량 공급과 인구 증가를 예측한 더 현실적인 평가를 보면 녹색혁명으로 생산량을 증대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것 같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런 녹색혁명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자꾸 이제 뭐 바이러스 얘기 나왔었는데 바이러스 학자가 바이러스의 존재와 이 바이러스가 어떤 질병의 원인을 증명을 할 때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의 세 가지.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 이게 있었냐 이거죠. 한 번이라도 역사적으로. 하여 그것을 정제. 이렇게 하면 이 물질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바이러스가 밀입자로 얻을 것이다. 이게 있었냐는 거예요. 1번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2번 현미경 아래 이 바이러스를 놓고 사진 촬영을 하고 고유의 생화학적 구조와 게놈, 유전자 총체 파악을 하고 이것이 어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왜 나냐면 질병을 일으킨다며. 그 질병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라는 뭐 어떤 유전자 총체가 있어야겠죠. 또 3번 정제된 바이러스를 실험할 숙주에 주입하여 질병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사람들 몸에 주입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바이러스가 이 공부 마케팅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독사가 물면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의 제가 뭐라 그래요. 그 앞뒤 맞지 않는 얘기를 해볼게요. 독사가 물면 사람이 죽는다. 모든 뱀은 사람을 죽인다. 근데 모든 뱀이 독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점 띠오리 질병 이론은 모든 이 바이러스가 죽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설 세포가 바이러스에 죽었는지 아니면 항생제와 기아로 죽었는지 증명하려면 한쪽은 환자의 체액, 다른 쪽은 전염 물질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의 체액이나 멸균한 것을 놓고 똑같이 항생제 투여와 영양 공급 차단을 하여 둘을 대조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건강한 표본은 죽지 않고 환자의 표본만 죽는다면 바이러스 존재 여부의 발병의 원인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죽는다면 세포 사망 원인이 바이러스인지 항생제와 기아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바이러스학계는 전체는 이러한 통제 실험이 아닌 환자의 표본에만 다량의 항생제 투여와 영양 공급으로 비공급으로 세포가 죽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이러스의 존재와 그것의 병원성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갑갑하죠. 앞으로 30년 정도로 충분히 식량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인류의 재생산 능력은 반드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녹색혁명의 성공은 수포로. 이게 뭔 소리야? 결국엔 이제 후회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린 거를. 계속 이제 어떤 잘못된 탈무드를 이제 주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시오니즘이라 그러죠.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보자. 블로그가 태어났을 때 세계 인구는 17억 명이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느끼기에도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그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세계 인구는 37억 명이었다. 지금은 65억 명에 달한다. 또 최근에 한 70억, 80억까지 됐었죠. 1년에 1.1% 증가한 셈이다. 블로그는 살아생전에 포괄적인 인구 증가를 눈으로 목격했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나는 지구가 100억 명 정도는 부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6배나 많은 숫자로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전통적인 방식과 생명공학적인 방식을 둘 다 사용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골을 개발한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공학적인 방식을 이 사람은 GMO라는 걸 좀 애들로 말한 것은 아닌가.
그것으로 어떤 인간의 그런 뭐 불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문학적 감수성으로 바이러스 혁명을 이끌다. 백신 개발로 세상을 바꾼 존 앤더슨 해서 뭐 저는 백신의 얘기에 대해서 뭐 구태연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문화적 감수성. 이것이야말로 헤게모니가 아닌가. 그 제가 스타 마케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타. 이 거꾸로 하면은 R, A, T. 아까 전에 말씀드린 S, 렛, 쥐새끼. 이 스타, 여러분들 그 저기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홍역 바이러스 백신 딱 한 대 맞으니까 그 접종률이 뭐 97%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뭐 20, 30%였다 했다가. 이런 것이 바로 스타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백신 개발로 세상을 바꿔놓다. 예방접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다. 이 사람 제너도 자기 아들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백신 나갖고. 제너는 훨씬 순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천연두 바이러스와 유사한 우두 바이러스를 감염된 사람의 딱지를 이용해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서 어린 소년에게 주입했다. 제너의 공적을 길고자 파스텔로는 훗날 면역계에 사용하는 모든 약품에 백신이라을 붙였고 지금도 그 명칭을 사용한다. 백신은 소가 뭐냐 이거예요. 소가. 예? 소. 백신은 이제 소를 뜻한데. 여러분들 그 황금소를 믿는 민족이 있어요. 이렇게 돼갖고 옛날에 여기다가 이렇게 불 감았대서 애들 태워 죽이고.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오게 됐나. 이 글의 독자 대부분 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연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잃어버린 세대의 일원으로 태어나다. 존 앤더슨은 매갖고 뭐 이 사람이 과거에 뭐 살아왔던 과정, 바이러스 연구를 가로막은 장애물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인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아니었나. 사람이 세포, 증식, 생체 내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부모들을 공포로 놓은 소아마비 바이러스 이거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소아마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정말 이 바이러스는 아까 세 가지 그거를 다 흡족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라도 흡족을 하나 못하죠. 그렇다면 뭔가가 있을 겁니다. 자, 잔혹한 시기로 이렇게 소아마비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요. 뭐 뉴욕도 얘기 나오고. 공포와 유명 과정을 통해 한 소아마비 공익 자녀들에게 백신을 맞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아직도 예방 접종을 하는 종교 단체, 유사 과학자, 회의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와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여러 차례 쓸 때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되고 있다라는데 저 여기서 이제 그 늘어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폐증들이 왜 이렇게 또 늘어날까라고 생각하면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보이지 않나. 악마의 물질인가 구원의 선물인가. 저는 이거 DDT 나왔을 때 미친 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파울 밀러라는 사람은 이제 옹호를 하면서 그 침묵의 봄이라고 그 칼슨이라는 이제 여자분이 이것에 대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막 비난을 하면서 DDT를 이제 아주 비난을 했는데 요 DDT는 조금 이제 뭐 그동안 어떤 물론 저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지만 저는 DDT를 쓰는 게 아니라 MMS를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죠. MMS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거든. 다음 단계에서. 하여튼 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해서 이제 해마다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 여기 말라리아가 어떻게 이게 일어난 이거 제가 예전에 다 목이라는 책에서 다 읽어드린 거라. 이게 뭐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면 자, 2주 정도 흐르면 간이 세포가 터지면서 수십만 개에 달하는 말라리아의 기생충이 밖으로 나온다. 이 기생충이 적혈구로 들어가 적혈구 하나당 증식해 나오는 기생충의 수는 8에서 24개 정도이다. 문제는 이 기생충들이 무한대로 가까운 변이를 일으켜 적혈구의 단백질 세포막에 달라붙기 때문에 당신이 면역계가 이 기생충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생충 하나당 60종이 넘는 부착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말라리아 기생충은 혈관벽이 서로 달라붙거나 적혈구가 엉겨붙어 결국 혈관을 막히고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맞는 말이죠. 이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기생충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헤모글로빈이
붙을 자리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머리를 쓴 게 겸상적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 기생충들이 여기 붙을래다가 잘 못 붙어. 이 동그래야지 붙기가 쉬운데 그 얘네만 못 붙나? 헤모글로빈도 또 역시나 여기에 못 붙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는다 이겁니다.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땀이 나고 두통이 생긴다. 열과 땀 때문에 당신은 오두루를 떨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질병 중에서도 독하기로 소문난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니까. 말라리아가 아리아, 에리아 해갖고 나쁜 공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고요. 왜냐면 학교 근처에 염료 이거 지금 뭐 이상한 질병들이 난 것들을 보면 환경을 보라는 거죠. 보인다. 왜냐면 학교 근처에 염료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염료 회사가 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물에다 옛날에는 그냥 방류를 했어요. 그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염료에 얼마나 많은 화학 독극물이 들어있는데 괜찮을까? 아니죠. 이 물을 먹고 죽으면 병을 갖다 붙여.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없는 병도 있게 만드는 것이 과거에 그때는 더 쉬웠겠죠. 언론의 차단이나 이런 것들은 세균과에 끝나지 않은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페니실린은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꾸 내성이 생기고 하는 것도 슈퍼박테리아라고 왜 나오겠습니까? 은용역으로 해결하면은 내성이 안 생긴다는데 이걸로 하고 이제 끝내고요. 아이고 오늘 이제 좀 어떻게 그 밤에 제가 원래 이제 커피를 잘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제 사람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커피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초기에 그 이름이 그게 저 구아바 잎을 제 턴오프열 TV를 과거부터 쭉 들으시고 아 구아바가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연구를 하신 끝에 이제 음료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다 더해서 뭐 어떤 각종 화학 뭐 첨가제를 써서 유통기한을 늘릴 생각도 안 하시고 상당히 좋은 마음을 갖고 오셔갖고 오늘 이제 그분들 덕택에 이제 또 뭐 어떻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 일단 저는 잠을 이제 이제 포기는 해야 돼요. 포기를 하다가 이제 이 책을 그동안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비타민 그 A에 대해서 어떻게 왜 눈에 좋은지 어떻게 그 아이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지 결국엔 시력이라는 게 또 생명과도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 홈페이지 뭐 루테인 지아잔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 돈을 뭐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력적인 문제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지아잔틴, 루테인 7가지 뭐 기능성 해서 나왔는데 그 지금 이제 모니터 스마트 기기 이제 뭐 블루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망막을 좀 많이 해칠 겁니다. 그리고 운전 하루 종일 시달리는 이제 눈에 대해서 이제 강한 자외선이라든가 TV 시청.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태양을 이제 뭐 아주 강한 자외선이 아니라면 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선글라스를 끼는 것보다 낫다 이거죠. TV 시청이라든가 장시간 컴퓨터 사용, 스마트 강한 불빛 해갖고 이제 나오는 거. 눈 건강 루테인 지아잔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하여튼 뭐 황반 변성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의 어떤 도움이 돼요. 황금 비율로 이제 배합을 했다 해서 나온 거고. 자, 이 황반 변성에는 이제 또 금나노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 나와서 그 무슨 카톨릭 의대에서는 아예 그냥 뉴스에다 발표를 했고요. 그 마리골드 꽃 원료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 극소량 추출물이다 해가서 그 원료인 루테인 지아잔틴이라고 아주 그냥 그 엄청난 그 황반 색소 면적 이제 증가하는 것이죠. 이제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혈중 루테인 농도가 이제 또 증가했을 때 작은 것이 잘 안 보이고요. 눈부심 회복이 된다던가 황반 변성 밀도 증가라든가 이렇게 눈 광고에 그 아연, 셀렌, 비타민 E는 당연히 들어있고 비타민 B1하고 B2 이게 상당히 생명하고도 또 관련됐다고 말씀해요. 비타민 A, 식약처가 인정한 7가지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눈 건강 필수 루테인 지아잔틴 나왔고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 비타민 B1 황선에 필요한 셀렌 이 셀레늄이라는 것은 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루타치온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고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그 NAC라고 있죠. N아세틸 시스테인이 아연과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또 어두운 곳의 시력에 적응은 비타민 A고요. 이 야맹증의 이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체에너지 배사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제 비타민 B2, 황산에 필요한 비타민 E, 뭐 부원료는 이제 결명자, 뭐 빌베리 추출, 뭐 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분께 추천, 눈이 이제 침침하신 분이나 컴퓨터 작업이나 PC 오래 하는 분, 눈이 흐릿한 분, 황반색도 밀도 유지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나 눈의 노화를 막고 싶은 분은 한번 요 지아잔틴을 보셔라. 뭐 금액도 상당히 괜찮게 뭐한 30캡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처음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턴어플 TV 생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워터에서 나왔고 이거를 이제 김동규님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어 주셔갖고 마셔봐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로고를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거의 잠정적으로는 뭐 물을 출시한다 안 한다 뭐 떠나서 일단 이렇게 뭐 그 컨셉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제 구아바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공을 해드리는데 2만 원대로 지금 현재 여기 회사에서는 33,000원, 36,000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배송비 싸움이에요. 물은 많이 남겨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1시간 넘게 1시간 반가량 턴오플 TV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